첫 페이지랑 그 다음에 20페이지입니다. 아, 이제 구모 얼마 안 남았네. 잘 되고 있니? 빡세겠다. 탐구는 뭐 개념 한 바퀴씩은 다 돌렸잖아. 어? 모르겠어요. 왜? 문제가 나중에 가지고. 아니, 어차피 사탐 아니야? 그니까 사문이랑 뭐그 아니야? 상현이. 쌍윤이야. 근데 문제가 안 풀린다고? 네. 괜찮아. 뭐 사탐은 뭐 2개월만 해도 성적 오르니까. 라고 나는 생각해. 아. 화이팅. 봅시다. 일단 뭐 오늘 뭐 이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고, 맨 마지막 이제 작년 수능 북세곡 세트 이제 풀어나가는데 좀 필요해가지고 좀 세팅을 해놨고요. 가봅시다. 장풍에 돛을 달고 육선이 떠나고요. 사면과 군악 소리가 해산을 진동한데 몰라요? 근데 너가 아는 풍 하나밖에 없어. 뭐? 풍! 바람풍. 그럼 긴 바람에 돛을 달고요. 육선이 함께 떠난대요. 우리가 아는 육 하나밖에 없어요. 여섯 육자에 배선자밖에 없어. 여섯 척의 배가 함께 떠나서요. 사면과 군악 소리가 해산을 진동한대요. 여기는 해산은 해산물 할 때 해는 아니고요. 바다와 그 다음에 산이다 요 얘기지. 심상 그리시면 이렇게 나오시겠죠? 뭐 여섯 척은 다 안 그려져 있지만 아무튼 출항하고 있다 요 얘기겠죠? 물속의 어룡들이 응당히 놀란대요. 왜 놀라겠어 그러면은? 소리가 크니까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바닷속이 어떻게 된다. 바닷속에 있는 용들이 놀랄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근데 진짜로 용이 있다는 이 얘기는 아니고 바다에 있는 파도나 이런 것들이 거세게 치고 있다 요 얘기 하시는 거겠지. 해구를 얼른 나서서 오륙도를 뒤지우고요. 고국을 돌아보니 야색이 아득하대. 우리 요 심상 좀 그려보시면 이렇게 나오겠죠. 어머야 깜짝이야. 심상 그리면 이렇게 나오실 거고, 해구를 얼른 나서서 오륙도를 뒤지운데요. 여기에 있는 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섬을 얘기하시는 거겠지. 아니, 대여섯 개의 섬을 뒤를 지우고요. 고국을 돌아보니 야색이 아득하대. 고국을 돌아봤는데 여기는 야색이란 말은 무슨 얘기겠어 이거? 출항하는 동안에 이제 해가 졌다 이 얘기일 거고, 뒤에 이제 뭐라고 해야 되냐 이거를 내가 언어가 짧아서 말을 표현을 못 하겠네. 있잖아, 그 배 출항하면은 뒤에 이제 항구도 이제 불빛 보이고 그런 것도 얘기하시는 거겠지. 그걸 지금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시는 거야? 야색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죠. 요거요. 이거 꽤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아득하다 의미가 뭐야? 이거 크게 세 가지 있죠? 우리 아득하다 하면은 크게 세 가지 얘기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어떤 거? 시간이 아득하다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시간이 아득하다 하면은 먼 과거를 얘기하시는 거겠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거리 얘기하시는 거겠죠. 거리가 아득하다 하면은 거리 자체가 멀다 이런 얘기 하시는 걸 거고요. 물리적으로 멀다 이런 얘기일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정신이시겠지. 그래서 정신이 아득하다 하면은 정신이 혼미해진다 이런 얘기. 정신이 혼미해지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고국을 돌아보니까 야색이 아득하다라는 얘기는 뒤를 딱 돌아봤는데 뒤에 있는 항구가 멀리 보인다 이런 얘기시겠지. 맞니? 그러면은 우리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야. 지금 여기 계신 화자께서 출항을 하고 계시죠. 출항을 하고 있는데 뒤에 보이는 고국을 보고 계세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화자께서는 왜 고국을 돌아본 걸까?
우리가 좀 아실 필요가 있죠. 지금 출항하고 있는 가운데 이렇게 지금 뒤를 돌아본 거잖아. 왜 뒤를 돌아봤겠어? 우리 이제 80며칠 남았냐, 이제? 80며칠 남았으니까 이제 조금 실력 발휘해봐야 돼. 여기 있는 화자의 내면색이 한번 얘기해봐. 왜 갑자기 뒤를 돌아봤을까? 너가 한번 생각해봐. 너가 만약에 어디 여행 가는데, 뭐 인천공항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비행기를 딱 타고 올라갔어. 근데 비행기를 타려고 이제 딱 출국을 딱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불현듯 이렇게 뒤를 딱 돌아봐. 왜 그런 거야? 그냥 갑자기 뒤를 돌아보고 싶어서 이러시면 좀 곤란해. 좀 고국을 돌아본다며? 그러면은 지금 여기 있는 화자께서는 먼 길을 떠나고 있다 이런 얘기일 거고, 먼 길을 떠나는 과정에서 갑자기 불현듯 이렇게 한번 돌아봤다 이 얘기지. 뭐가 있기 때문에 돌아봤을까? 실력 발휘 좀 해줘. 왜 그랬을까? 아니, 말하면 바로 한다니까? 왜 그랬을까? 요거 때문에 그런 거지. 아쉬움 때문에. 이래? 뭔가 약간 이제 떠나는 과정에서 내가 지금 떠나는구나 하면서 약간 이렇게 살짝 뒤돌아보고 있는 그 마음을 얘기하는 거야. 이래? 뭐 나는 경험 있어. 나는 이제 옛날에 이제 한 10 몇 년 전에 뉴질랜드 유학 갔을 때 출국하는데 이제 문득 이렇게 뒤를 탁 이렇게 돌아봤었단 말이지. 엄마 아빠가 이제 여기서 막 손 흔들고 있어. 그래서 갈게 하면서 이제 가는데 약간 마음 한편에 그런 게 있지. 1년 동안 여기를 떠나야 되네? 약간 이런 생각이 딱 들었단 말이야. 보통 우리 사람들 그 여행 갈 때 왕복으로 끊잖아. 난 편도로 끊었어. 왕복표가 없다는 거에 대한 그 약간의 그 불안감이라는 게 좀 있거든. 아무튼 고국을 딱 돌아보니까 아쉬운 마음에 고국을 돌아보니까 밤에 어떤 모습들이 아득하게 느껴진다 이 얘기야. 그러면 배를 지금 멀리 타고 떠나온 상황에서 고국에 대한 아쉬움 때문에 돌아보고 있다 이런 얘기지. 아무것도 아니 보이고요. 연해 각진포의 불빛 두어 점이 구름밖에 보일만 하대요. 그러면은 엄청 멀리 왔으니까 아무것도 안 보인다 이런 얘기시겠지. 연해라는 말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지금 바다 위에 있는 거 계속 나오실 거고요. 불빛 두어 점이 구름밖에 보일만 하대. 이게 무슨 얘기야? 위에 나와 있는 야색이란 조금 덧붙여서 한번 이해를 해보시는 게 좋겠지. 지금 고국을 딱 돌아보니까 고국에 지금 뭐가 있는 거겠어? 항구가 이렇게 지금 있는 거야. 물론 여긴 지금 조선이니까 당연히 무슨 등대가 있어가지고 뭐 이런다기보다는 여기 이제 항구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서 있을 테니까 여기 사람들이 지금 뭘 들고 있는 거겠어? 라이트를 이렇게 들고 있는 거겠지. 안녕히 가세요 하면서 지금 이러고 있는 거겠죠. 근데 그거를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까 이게 어떻게 보이는 거겠어? 불빛 두어 점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겠지. 그리고 이제 뭐 구름밖에 보일만하다 이런 말 나와 있으니까 또 뭐라고도 이야기하실 수 있겠어. 여기 하늘 위에 뭐가 떠 있다. 별이 이렇게 떠 있다 이런 얘기시겠지. 그럼 그 정도로 뭐 하고 있다는 얘기겠어. 멀리 왔습니다 이런 얘기 하시는 거겠지. 되니? 비행기 타본 적 있니? 비행기 타보면 어때? 그 인천공항 이렇게 딱 저녁에 랜딩할 때나 아니면 이륙할 때 딱 보면은 밑에 있는 것들 다 어떻게 보여? 크게 보이진 않잖아. 다 어떻게 보여? 이틀씩밖에 보이잖아. 이만큼 해가지고 그냥 불빛, 아주 조그마한 불빛만 보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배 방에 누워 있어서 내 신세를 생각해 본대. 그럼 지금 배 타고 와가지고 객실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누워 있는 거겠지?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내 신세를 생각한다 이런 표현 나와 있어. 요거 뭐라고 읽으실래? 이젠 이건 해야 돼. 내 신세를 생각한다. 그쵸? 성찰하고 있다 이 얘기지. 그럼 잘 봐. 아까 전에 우리 이제 이런 아쉬움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과거에 이제 기출이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 박태원의 천병풍경이요. 그 골목이 그렇게도 짧은 것을 그가 처음으로 느낄 수 있었을 때 신랑의 몸은 벌써 그 차 속으로 사라지고요. 자기와 차 사이에는 몰려든 군중이 몇 겹으로 길을 가로막았대. 이쁜이 어머니는 당황하였고요. 그 틈을 비집고 이제 가면 네가 언제 또 온단 말이냐? 지금 이러고 있지. 지금 심상 그려져? 저기서 이제 이거 풀어봤니 이거? 풀어봤지? 이걸 안 풀었으면 수험생이 아닌데 안 풀어봤어?
요게 이제 그 뭐 제1장 몰락 뭐 이런 식으로 막 나온단 말이야. 근데 여기 이제 이쁜이 어머니가 자기 이제 딸내미가 결혼해서 이제 차 타고 사라지는 그 과정에서 이제 가면 언제 온단 말이냐? 이러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당시에도 선지가 이렇게 구성됐어. 골목은 어머니의 무엇을 보여주고 있다. 아쉬움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나왔거든. 여기서 이 아쉬움이 막 어떤 아쉬움이 있어? 딸내미가 뭐 하는 거에 대해서. 딸내미가 뭐 하는 거에 대해서. 떠나가는 거에 대한 무엇을 나타낸다는 얘기야. 아쉬움이다 이런 얘기 하시는 거지. 그리고 봐봐. 가뜩이나 심란한데 대풍이 일어나서요. 태산 같은 성난 물결 천지에 자욱하대. 그럼 견적 나오죠. 배 타고 가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거야. 막 지금 이러고 있는 거지. 아니. 그래서 심란하다 이런 표현 나와 있으니까 화자가 이제 성찰하다가 진짜 나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냐. 지금 이런 생각 하고 계신 거겠지. 되니? 크나큰 만곡주가 나뭇잎에 불리어듯 하늘에 올랐다가 지함에 내려지고요. 12발 쌍돛대는 차처럼 굽어있고 52퍽 초석돛은 반달처럼 배불렀대. 다 이거 해설표에 들어가 있어? 몰라도 상관없어. 그냥 뭐라고 읽으실래? 뭐라고 읽을래? 배가 그만큼이나 뭐하고 있구나. 파도에 뭐하고 있다. 흔들리고 있다. 요 정도 가능하시겠지. 아니?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막 돛이 반달처럼 배부른 이유는 왜 그런 거겠어? 바람이 부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 이러고 있다 이 얘기겠지. 가능?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요거 얘기하시는 거야. 심상그림이 이렇게 나오는 거겠지. 되니? 좀 저녁으로 그랬어야 되는데 애가 저녁을 못 그리더라고. 그리고 봅시다. 중약 이후 부분이요. 날이 마침 극열하고요. 석양이 비춰서 끓는 땅에 엎드려서 말씀을 엿듣고 있습니다. 날이 마침 극열하다라는 얘기는 엄청나게 뜨겁다 이런 얘기이실 거고, 석양이 비춰서요. 끓는 땅에 엎드려서 말씀을 엿듣는데 속에서는 불이 나고요. 관대에는 땀이 배어요. 그래서 물 흐르듯 하는지라 요 부분. 나라께서 보시고서 이런 표현 나와 있지. 요게 지금 무슨 얘기 하시는 거야? 니가 좀 컨트리 이러면 진짜 큰일 나? 지금 요거 고전이야? 여기에 있는 나라께서 보셨다는 얘기는 누가 봤다는 얘기겠어, 이거? 그쵸, 임금. 그래서 임금님께서 보시고서는, 야, 너네 더위가 어려우니까 먼저 나가서 쉬어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지. 그리고 곡배하고 사퇴하니 천은이 만극하다. 이렇게 나와 있죠.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나왔다. 이 얘기지. 근데, 이거는 뭐 전혀 신경 쓰실 필요 없긴 하는데, 요런 부분 있잖아. 이런 부분이 조금 특이하다라고 나는 이제 미리 얘기를 할게. 이유가 뭐냐면은, 생각을 해봐. 조선시대 관리가 지금 임금님이 앞에 딱 서가지고 더운데 이제 딱 서 계셔. 근데, 원래 같았으면 우리 이제 사대부들 같은 경우는 어때? 임금님이 앞에 있으니까, 아유, 전하,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이러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얘가 뭐라고 있어? 막, 더워 죽겠어. 막, 땀이 배고 있어. 막, 뒤질 것 같아. 막, 지금 이러고 있잖아. 되게 어때? 개인의 내면이 좀 솔직하게 드러나는 거 느껴지시죠? 그래서 좀 특이하다 이 말이야. 가능하니? 더위를 장이 먹어서 막힐 듯 하는지라 사신들도 못 기다려서 하처로 돌아오니, 하처란 얘기는 아래 하자 쓰는 거죠. 그래서 임금님 밑에 있는 곳에 있다 이런 얘기야. 누이도 반겨하고 딸은 기뻐 우는지라 일가 친척들이 나와서 위문을 하고 있어요. 견적 나오죠. 지금 이제 막 돌아왔다 이 얘기야. 그래서 친척들이 나와가지고 아이고 괜찮아, 아이고 고생 많았어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참고로 여기 이제 일동장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본의 이제 조선통신사로 갔던 그때의 일을 얘기하는 거거든. 조선통신사는 알지? 한국사. 기유약조 1601년 광해군. 임진왜란은 알죠? 임진왜란 이후에 이제 선조 사후에 광해군이 즉위하고 나서 이제 일본과의 다시 국교를 회복했던 거거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조선통신사로 보내지고 나서 돌아오고 난 다음에 쓴 가사야. 얘는 기출도 많이 됐었어요. 여드레를 겨우 씌워서 공주로 내려가니 처자식들이 나를 보고 죽었더니 고쳐본 듯 기쁘기가 극한인지라 어리석은 듯 앉았대. 이거 무슨 의미야 이게? 죽었더니 고쳐본 듯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요거 그래서 이거 구절 감상하라고 나오잖아. 이거 무슨 의미야 이게?
이게 진짜로 막, 귀신이다! 이거 지금 아니야? 무슨 얘기하는 거야? 일본에 그 정도로, 그러니까 일동 장유 가잖아. 근데 엄청나게 오랜 시간 동안 사신으로 갔는데, 파도도 겁나 많이 치고, 그 다음에 이제 막 위기도 많이 겪었을 거라는 걸 여기 가족들도 알 거 아니야. 근데 굉장히 오랜만에 오니까 무슨 생각이 드는 거야? 야바요! 지금 이러고 있는 거지. 거의 죽은 줄 알았던 사람이 돌아왔다 이 얘기야. 그런 거 본 적 있어? 쇼츠나 이런 데에서? 그 막 미군인데 저기 어디 파병 나갔다가 한 1년 반, 2년 만에 돌아와가지고 막 사람들이, 그 가족들이 막 빵크! 아우! 가댐! 하면서 막 뛰어가는 그런 거 본 적 있지 않아? 그거 얘기하시는 거야 지금. 얘네? 그래서 기쁘기가 극한인지라 어리석은 데 나왔지. 이게 무슨 얘기야? 왔구나. 지금 이런 얘기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당의 현하라고 옷도 벗고 편히시니. 사당의 현하랬다는 얘기는 이거 무슨 얘기야? 사대부잖아요. 그러니까 사대부니까 뭐 하는 거야? 조상님들한테 뭘 갖추는 거야? 예를 갖춘다 이런 얘기죠. 이거 봐. 풍도에 험하던 일 저승 같고 꿈도 같대. 무슨 얘기니 이게? 이거 우리 주원가 세트 할 때 했었어. 꿈같이 만나 있어. 이거랑 꿈만 같다 이런 얘기. 제가 그때 이거 꿈만 같다라고 그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무나도 어떻게 느껴진다. 비현실적으로 느껴진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던 거 기억나니? 기억 안 나? 기억나죠? 그럼 그 정도로 이거 뭐하다는 얘기야. 와, 여기에서 이렇게 막, 파도를 치면, 파도에서 이제 막 겪으면서, 배 타면서 막 만곡주 되고 했던 그런 일들이 전부 다 꿈만 같이 느껴져. 비현실적으로 느껴진다 이런 얘기지. 얘도 좀 틀딱 기출이긴 하죠. 01년도 수능이긴 한데, 지난 날을 생각해보니 완연히 한바탕 뭐만 같았다. 꿈만 같았다. 이거 내신할 때 하지 않았니? 그쵸? 이거 안 하면 그치. 이걸 안 하면은 간첩이지. 지난 날을 생각해봤어. 그럼 이거 무슨 얘기야? 성찰했습니다. 이런 얘기고요. 완연히 한바탕 꿈만 같았대. 그만큼이나 어떻게 느껴진다. 비현실적으로 느껴지고요. 또 어떻게 느껴진다. 아득하게 느껴집니다. 이런 얘기 하시는 거겠지. 손주 안고 얼으면서 한가롭게 누워있으니 강호의 산인이고요. 성대의 일반이래. 강호란 얘기는 우리 이제 뒤에도 나오겠지만은 자연을 얘기하시는 걸 거고요.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이고, 성대란 얘기는 태평성대 할 때 성대겠지. 그 성대의 일반이다 이런 얘기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여기 있는 화자께서는 돌아오고 난 다음에 귀국하고 나서 중약 이후에서는 어떤 내면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실래? 안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시겠지. 되시겠죠? 그러면서, 여기 이제 일본 사행을 가는 그 과정에서 안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 요게 이제 문제의 그거죠. 과학무고. 사실 일동장교는 진짜 겁나 쉬웠고, 요게 이제 조금 논란의 문제였었죠. 꼬아자란 층성유여 틀어지은 고사매래. 근데 밑에 보니까 분재라는 표현 나와 있어. 삼봉 괴석에 달린 솔이 늙었으니, 소나무가 늙었으니 아마도 화암 풍경이 너뿐인가 하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 있는 또 화자께서는요, 분재를 보고 있어. 화분 같은 것들을 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거 문제 없겠죠? 그래서 뭐 층성유냐 고사매나 막 이런 것들을 보고 있는 거야. 좀 중요해. 이런 것들을 보고 있는 거야. 그런데 지금 요거를 보는 과정에서 아마도 화암의 풍경, 그래서 이 시 제목이 화암 구곡이잖아. 그럼 이 화암 구곡에 관련된 내용이니까 뭐 이거 몰라도 어째 고유명사다 이 정도는 알 거니까 아마도 풍경이 너뿐인가 하노라 이런 말 나와 있지. 요거 말뜻이 무슨 의미야 이게? 너뿐인가 하노라 무슨 얘기예요?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층성류 분재들, 그 다음에 뭐 매화를 접붙인 이런 분재들, 자연물들, 그 다음에 소나무들 이런 거 보니까 내가 지금 현재 보고 있는 요 풍경은 오로지 너뿐이야. 그럼 화자의 내면세계 한번 얘기해봐. 화자의 내면세계. 실력 발휘 좀 해줄래? 너가 만약에 어디를 놀러 갔어. 뭐 베트남에 저기 뭐 다낭이나 나트랑 같이 막 휴양지를 딱 갔어. 딱 보니까 이제 막 열대나무 이렇게 쫙 야자수 같은 거 쫙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파도가 이렇게 쫙 치고 있고, 막 바람 선선하게 불고 있어. 이게 다낭이지. 이게 나트랑이지.
지금 휴양지에서 너뿐이다, 진짜. 너가 이렇게 생각했다고 쳐봐. 너의 내면색이 뭐예요? 거기 와서 뭐 했다는 얘기야? 세 글자. 이거 뻑하면 하는 거 있어. 세 글자. 만족감. 그래. 아니, 우리 똑같다니까. 갑자기 막, 이게 뭐, 참신하고 창의롭고 뭐, 희한한 거 안 해. 만족감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겠지. 되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자연물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는 거잖아. 이런 자연물들 보면서 만족감 느낀다, 이런 얘기야. 심상 그려보면 이렇게 나와. 보이시죠? 분재에다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지금 갖고 놓고 있는 거고요. 여기에 지금 소나무가 이렇게 늙어 있는 모습을 보니까 이걸 딱 봐도 예뻐 보이지 않니? 그렇잖아. 이게 이제 딱 화자가 딱 봤을 때, 니뿐인가 하노라? 존나 좋구만. 좀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럼 봐봐. 막대 짚고 나와서 건이니 양육풍이 불러온대. 뭔지 몰라도 뒤에 있는 풍만 봐. 뭐예요, 이거? 아까 전에 나왔던 거. 바람풍자 얘기하시는 거겠지? 바람이 이렇게 샥 불어와. 긴 파람, 짧은 노래, 뜻대로 소일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초동과 목수는 웃고 가리키나니? 이렇게 나와 있어. 이거 잘 봐. 우리 이거 처음에 보면 모른다잉? 처음에 보면 몰라. 그냥 어디선가 초동과 목수가 웃고 가리키고 있대. 근데 조금 센스 있는 사람이면은 보면 좀 느낌이 와요. 지금 봐봐. 층성료랑 고3에 가지고 놀고 있다가 밖으로 이렇게 탁 나온 거 아니야? 그럼 굳이 내가 좀 말을 만들어 볼게. 여기 있는 층성료랑 고3애를 보고 있는 곳은 어디라고 얘기하실래? 실내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거 문제 없죠? 맞니?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어디로 나온 거야? 실외로 나온 거죠. 근데 여기 와가지고 화자가 뭐 하고 있어? 바람이 이렇게 쫙 불면서 소일거리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잖아. 근데 이런 소일거리를 하고 있는 가운데 갑자기 저기에 있는 초동과 목수가 웃고 가리키고 있어. 막 병신! 막 지금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런데 나는 처음에 읽었을 때 맨 처음에 나도 이거 처음 읽었을 때 왜 웃지? 이 생각했었거든? 근데 밑에 봐봐. 맑은 물에 별을 갈고 청산에 sap을 친 후에 서림풍우에 소를 먹여 돌아왔어. 그럼 소 먹여서 돌아왔다는 얘기는 지금 이 양반은 뭐 하고 있었던 사람이야? 여기 지금 어딘지는 몰라도 농촌에서 농사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는 가능하시겠지. 아니, 근데 밑에 봐봐. 두어라 야인생에도 자랑할 때 있으리라 이런 표현 나와 있어. 잘 봐. 이 뭐예요? 야인이 뭐야? 야인이 뭐예요? 나는 야인이 될 거야. 야인 시대 안 봤나? 봤을 리가 없지. 야인이 뭐예요? 이거 그냥 이렇게 알고 있어. 떠돌아다니는 사람이야. 근데 좀 이상하지 않아? 요 야인이라는 얘기가 야인 시대, 그 다음에 어떤 야인 시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긴 한데 보통 요 야인이란 말이 어디서 많이 나오냐면은 정치에서 좀 많이 나와요. 나는 아무런 정치를 지지하지 않지만은, 정당을 지지하지 않지만은 어떤 정당에서 이제 몸담고 있던 사람이 그 정당에서 떠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해. 그러면은 항상 정치 기사의 헤드라인이 뭘로 나오냐면은 누구누구 땡땡당의 누구누구 야인이 되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와. 그럼 거기에서 그 야인은 무슨 얘기야? 어떤 정당에서 뭐 했다는 얘기예요. 떠났다 이런 얘기 하시는 거지. 맞니? 그럼 잘 봐. 맑은 물에 별을 갈고 청산에 섭을 치고요. 서림풍우에 소를 먹여 돌아왔어. 그러면은 우리 이렇게 읽어보자. 지금 여기에 있는 화자 어디에 계신 거야? 시골에 있다 이 정도는 가능하시겠지. 맞니? 그런데 떠돌아다니는 어떤 야인생이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 뭔가 이상함을 느껴야 된다니까? 안 이상했니? 문제 풀 때? 그럴 수 있지. 야인이니까 뭐 시골에 살고 있으니까 야인이 있구나. 뭐 그래도 상관은 없다마는 우리 뒤에 이제 보기 문제 풀면서 좀 더 선명하게 잡을 거야. 이해되니? 일단은 지금 여기에 있는 화자께서는 소일거리를 하면서 그 소일거리를 하는 자신의 삶을 뭐라고 표현한 거야? 야인생이다 이렇게 지금 표현했다고. 이해되니? 그리고 잘 봐. 두어라 이런 야인생에도 자랑할 때가 있겠지.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요것만 놓고 보면은 조금 어렵다. 이것만 놓고 보면 좀 어려워요. 그런데 너가 만약에 현장 가가지고 감상을 한다라고 했을 때도 내 생각에는 그래. 최대치는 딱 여기인 것 같아요. 심지어 너 문제 풀 때 이거 못 잡았을 거 아니야? 야 인생 뭐라고? 나 궁금하다. 뭐 어떻게 읽었니? 아니 너의 어떤 사고방식을 한번 검증해보고 싶어서 그래. 무슨 거 들었어? 그냥 이럴 그냥 거. 셈이어가지고 그냥. 아. 그래, 뭐, 상관없어. 근데 보기 읽으면서 다시 구체화 시키시면 돼요. 되니? 그럼 다시 봐. 보기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잡으실 겁니다. 얘들이. 잘 봐. 일단 첫 번째. 일단 문제로 가보자. 1번. 가는 과거를 회상하는 표현을 통해 현재 상황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다. 이런 표현 나와 있지. 아까 전에 이거 어디 나왔어? 과거를 회상한대. 두 글자. 회상은 무조건 뭘 전제로 해? 성찰을 전제로 한다 했던 거 기억나니? 어디에 나왔어? 배에 누워가지고 뭐 했어? 제가까지 체크라고 하지 않았나요? 어디 나와 있니? 배방에 누워있어 내 신세를 뭐하니? 생각하니 이렇게 나와 있지. 보여? 근데 잘 봐. 과거를 회상한다는 얘기는 우리 어떤 의미였니? 과거 장면이 어떻게 나와야 돼? 과거 장면이 어떻게 나와야 돼요? 구체적으로 서술해야 되죠. 근데 가에서는 뭐만 나왔어? 자신의 신세를 뭐 한다라고 했었니? 생각한다 이렇게만 나왔지. 그럼 과거 장면이 구체적으로 안 나왔으니까 회상 아니고 그냥 뭐만 나왔다라고 얘기하셔야 돼? 성찰만 했습니다 이렇게 나오셔야겠죠. 맞아? 근데 뒤에 보니까 확실하게 나와. 현재 상황에 대한 뭐가 있어? 아쉬움이 있다 이러면 나와 있지. 근데 성찰하면서 아쉬움이 있다? 라기엔 좀 그렇고 어떻게 이해하셔야 돼? 아 나와가지고 현재 뭐 하고 있다? 고생하고 있다 이런 얘기 하시면 되는 거겠지. 아니 둘 다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2번이요. 가는 사물의 형태가 변화한 모습을 묘사한다. 묘사는 뭔데? 구체적으로 서술한다 이런 얘기야. 구체적으로 서술하다. 외부 환경의 영향력을 뭐하고 있다? 부각하고 있다 이런 표현 나와있지. 부각은 뭔데? 강조한다 이런 얘기지. 어떤 걸 강조했는데요? 바람이 불면서 파도가 치고 그 다음에 배에 막 돛대가 막 반달처럼 휘고 막 이런 것들 나왔었지. 답은 2번 되실 거고요. 3번이요. 나는 계절을 나타내는 어휘를 활용해서 애달픈 정서를 나타내는데 애달프다가 뭐야? 애달프다가 뭐예요? 아 이거 애달프다 무슨 얘기야? 아, 문제 풀었어. 맞아 슬프다. 슬픔의 정서를 부각한다 이런 얘기거든. 근데 우리가 지금 보기 읽기 전에 나에서만 나와 있는 거 보면은 아유 두어라 이 야인생에 어딘가 쓸모가 있겠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 일단은 거기에서 슬픔이라는 내면을 확인하기는 좀 힘들죠. 힘들지. 근데 일단은 우리가 기출을 통해서 좀 확인을 해보실 필요는 있어요. 박완서 작가님의 엄마의 말뚝이야. 미안한 양, 미안한 어떤 모양으로 표정이 어떻게 한다. 애달프게 이지러졌다 이런 표현 나와 있지. 무슨 얘기야? 미안해하면서 슬픈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시겠지. 얘도요. 우리 다음 주에 하는 거야. 애달픔도 그지없다. 무슨 얘기겠어? 졸라게 어떻다. 슬프다 이런 얘기. 되니? 일단 애달픈 정서 안 나오고요. 그리고 일단 첫 번째 여기 뭐 나와? 계절을 나타내는 어휘 이런 말 나와 있지. 일단 계절이 어디 나와 있는지도 전 잘 기억이 안 나요. 분재니 뭐니 막 이런 것들인데 뭐 모르겠어. 관심 없어요. 4번이요. 두 인물의 행위를 대비해서 대상에 대한 평가를 드린다. 일단 두 인물 어디 나왔니? 저 기억나는 거는 초동이랑 목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인물의 행위를 대비한대. 대비는 뭐야? 무엇을 전제로 해? 차이를 전제로 하지. 근데 초동이랑 목수는 뭐 했어? 화자한테 뭐 했니? 하하! 비웃고 있었지. 너 스포해버렸네. 웃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대비는 아니고. 대상에 대한 평가는 뭐야?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건데, 뭐, 대상이 뭐 좋고 나쁘다 이런 얘기인데, 평가도 없고요. 5번이요. 가와 나는 모두 영탄적 표현을 통해서 대상에 대한 경외감을 드러낸다 이런 거 나와 있지.
영탄이란 얘기는 감정을 터뜨려서 표출한다 이런 얘기인데 요거요. 경외감 좀 체크해 놓자 이거. 문제 혹시 풀어봤나? 그 경외감이라고 작년에 한번 나온 적 있었는데 푼 적 있니? 황동규의 살구꽃과 그때. 기출문제 풀고 있지. 안 푸니? 하고 있는데. 기억 나 안 나? 황동규의 살구꽃과 그때. 작년 9평인가 6평인데. 기억이 안 나는구나. 근데 보면 알 수도 있어. 아무튼. 우리 경외감이라는 표현이 작년에 한번 나왔다가 조금 이제 논란이 생겼었던 적이 있었거든. 일단 경외감은 이렇게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공경하면서 두려워하는 감정이다. 요걸 반드시 알아야 돼. 그래서 용례를 보면 이렇게 나와. 태아가 눈을 반짝 떴다. 이미 태아가 아니라 아기였다. 일순 나는 나를 관통하는 경외감에 소스라치면서 한 번만 더 힘을 주라고 힘차게 명령했다. 그럼 여기 있는 요 경외감이라는 얘기는 아이가 태어난 거에 대한 놀라움과 동시에 공경을 하면서, 공경한다는 얘기는 뭐야? 영어로 쓰면 이거 리스펙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무엇을 갖고 있다? 두려움의 감정을 느낀다 이런 얘기야. 되니? 그럼 다시요. 요거 작년 6평 살구꽃과 한때 본 적 없어? 아, 진짜 집에 가서 풀어봐. 차를 멈추고 뒤돌아봐요. 아, 하늘의 기둥들. 그래서 여기 있는 화자가 뭘 보는 거냐면은 살구꽃이 흐드러지게 피어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거야. 그 차를 타고 운전하면서 사이드 미러에 비춰진 모습을 보면서 뒤를 딱 돌아보니까 이야 진짜 예쁘다 지금 이런 얘기하는 거거든. 근데 당시 선지가 이렇게 나왔어. 대상과의 정서적 거리가 멀어지는 상황에서 차를 멈추고 뒤돌아봄으로써 경외감을 드러내고 있대. 그래서 당시 애들이 어떻게 풀었냐면은 일단 정서적 거리가 멀어진다가 개소리니까 그냥 답이 5번이다 이렇게 했다고. 당시 옳지 않은 거 그런 거였거든. 근데 잘 봐. 차를 멈추고 뒤돌아봄으로써 여기에 경외감을 드러내고 있다 이런 표현 나와 있잖아. 그럼 아까 우리 확인했던 것처럼 경외감은 뭐였어? 공경하면서 뭐 한다? 두려움을 느낀다 이런 얘기였지. 근데 지금 여기에 그 두려움의 감정이 있냐 이 말이야. 애초에 경외감이라고 하는 건 존재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가능하니? 요렇게도 나왔어. 옳은 선지 고르는 거였거든? 비로봉 상상도에 올라보니 저 누구이신고 동산 태산이 어느야 높떴던 곳 노국이 좁은 줄도 우리는 몰랐는데 야 넓기도 넓은 이 천하를 어찌하여 작다고 한단 말인가. 이야 저 지위를 어찌하면 알 것인고 오르지를 못하거니 내려가니 어이할꼬 이런 얘기거든. 이거 무슨 얘기야? 이거는 들어보셨죠? 관동벽은 내신할 때 엄청 많이 했잖아. 금강산 관찰사로 파견되면서 정철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정서나 이런 것들 표출하는 것들.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뭐 하는 거야? 쫙 이렇게 굽어보니까 이야 이렇게나 진짜 와 정말 대단하구나 지금 이런 얘기하는 거거든. 당시는 이렇게 나왔어. 자신의 시야를 넘어서는 세계에 대한 무엇을 갖는다? 경외감을 갖는다 이런 표현 나와 있거든. 그러면 이 경외감이라는 표현은 뭐야? 공경하면서 동시에 무엇을 가져간다는 얘기예요? 두려움을 갖는다 이런 얘기거든. 근데 그게 어디 나와 있어? 여기 나와 있지. 무슨 얘기인데? 오르지를 못하는데 내려가는 걸 어떻게 하겠는가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너가 산 올라가 본 적 있니? 어디 제일 높은 산 어디 올라가 봤어? 한라산? 뒷산? 아니 너가 솔직히 말해서 뒷산만 올라가도 뒷산 밑으로 쫙 펼쳐지는 모습들 보면서 이야 진짜 야 어떻게 저렇게 보이지?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지 않니? 그쵸? 근데 뭐 나도 산이라고 해봤자 제일 높은 산 한라산밖에 안 가봤는데 한라산 이렇게 쫙 올라가가지고 제주 시내 이렇게 쫙 내려보면 진짜 이따시만큼 보인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야 정말 세상이 넓기도 넓구나 이런 생각도 한단 말이지. 여기서 나와 있는 화자도 마찬가지야. 자신의 시야를 넘어서는 원래는 자기가 살고 있는 세상이 아주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세계밖에 없었는데 이렇게 올라가서 보니까 비로봉에 올라가서 보니까 이야 저렇게나 이렇게 넓은 세상이 펼쳐져 있구나. 정말로 조그맣게 보이는구나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야. 그러면서 야 이거 어떻게 하냐 이런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무엇을 느낀다? 경외감을 느낀다 이런 표현이라고. 이래? 다시요. 가와 나는 영탄적 표현을 통해 대상에 대한 경외감을 드러낸대. 그러면 우리 가에서는 조금 확인해 볼 수 있을 것도 같아요. 가에서는 뭐가 있어? 파도가 이렇게 치면서 막 자기의 어떤 위험한 상황을 나타내기도 하잖아. 근데 어디에서 확정적으로 아니에요. 여기서 확정적으로 아니지.
두려움이라고 하는 존재가 없지. 어디에서만 나타나? 만족감만 나타나잖아. 아니? 26번이요. A 섹터에서는 선상에서 불빛 두어 점의 의지에 떠나온 것을 가늠하는 행위를 하고 있대. 어디 나와 있는데? 불빛 두어 점의 의지에서 구름밖에 보일만 하니 뭐 이런 표현 나와 있지. 아무것도 안 보이고 연의 각진포에 별빛 두어 점이 구름밖에 보일만 하다 이런 표현이요. 그래서 떠나온 것을 뭐하고 있다? 가늠하는 것을 통해 출항 후의 모습이 드러난다 이런 표현. 문제였고요. 2번. B에서는 신하들의 고충을 헤아리는 임금의 배려에 감격한 마음이 드러납니다. 어디 나와 있는데? 야, 물 흐르지라 나라께서 보시고서, 임금님께서 보시고서, 너 더위 어렵잖아. 얼른 가서 쉬어라 하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성은이 만국하옵니다. 이러고 있는 거지. 감격한 마음이요. 3번. 갑작스러운 상황에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고, 여기까지 맞는데, 야, 이게 에바잖아, 이거. 무심. 야, 무심 이거 뭐였어? 이것도 엄청 많이 했다, 우리? 무심 뭐였어? 우리 이거, 문학할 때 졸라 많이 했는데. 무심이 뭐예요? 조졌네? 안 돼. 관심이 없는 거야? 관심이 없는 거? 안 돼. 정신 차려야 돼? 안 돼! 안 돼. 우리 이제 얼마 안 남았어, 9평. 정신 차려야 돼. 4번이요. 포구를 돌아보지만, 잘 봐. 보고 싶은 것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 나타난다. 이런 말 나와 있어. 어디 나타나 있는데? 왜 보고 싶은 거? 이거 봐봐. 보고 싶은 것, 이런 표현 나와 있죠. 이 보고 싶은 것이 뭐야? 요거지. 고국을 뭐하고 있다? 돌아본다 이런 얘기. 그래서 아까 우리가 뭘로 잡았어? 아쉬움이다 이렇게 잡았던 거 기억나? 그래서 보고 싶은 것이 보이지 않으니까 뭐 어떤 감정이 든다? 아쉬움의 감정이 든다 이런 얘기. 만약에 너가 처음에 이걸 못 잡았어도 요 선지 보면서도 다시 출근해 볼 수 있어. B에서는 격식을 갖추기 위해 엎드려 있는 이를 힘겨워하고 있다. 여기 있죠. 속에서 불나고 물 흐르듯 한다 이런 얘기요. 5번. A 섹터에서는 예기치 않게 맞닥뜨린 여정상의 위험, 어떤 거요? 대풍이 일어나고 태산 같은 성남비를 천지에 자욱하다. 이런 표현이요. C 섹터에서는 요거. 과거에 위험했던 경험에 대한 무엇이 나타난다. 소회가 드러난다. 이런 표현 나와 있지. 소회 어디요? 여기. 소회가 드러난다. 소회가 뭔데? 소회가 뭐야? 소회. 단어 안 찾아봐. 소회가 뭐야? 회상? 회상은 조금 약해요. 그는 그 일에 대한 소회를 드러냈다. 보통 이렇게 이 소회라고 하면은 맥락상 좀 보시면은 얘 어떤 의미냐면은 자신의 어떤 정서를 표출한다 이런 얘기야. 되니? 소회를 드러냈다. 아, 그 일 그때 그랬었죠 하면서 물론 과거 회상을 하긴 하는데 회상은 일단 과거 장면 구체적으로 나오는 거니까 빼고 얘는 성찰을 통해서 감정을 표출한다 이런 얘기야. 정서를 표출한다. 되니? 성찰을 통해서 정서를 표출한다. 그래서 여기 뭐 나와? 젖은 같고 풍도에 험하던 일이 어땠고요? 젖은 같고요. 뭐도 같다. 꿈만도 같다. 그 정도로 아득하게 느껴진다 이런 얘기겠지. 되니? 27번. 요게 이제 중요해. 잘 봐. 조선 후기 시가에서는 경험과 외물에 대한 관심이 확대된대. 조선 후기 나와 있네? 그럼 중세에서 근대로의 이행 과정입니다. 이런 얘기 가능하시겠죠? 그러면 중세에서 근대로의 이행 과정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뭔데? 사람들이 이제 성리학적 가치관이나 유교적 가치관보다도 자신의 어떤 개성을 표출하는 쪽으로 나아간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경험과 외물에 대한 관심이 확대된다 이런 표현. 그럼 경험이나 외물은 뭔데? 외부 세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다 이런 얘기지. 그러면 외부 세계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니까 당연히 구체적으로 묘사할 거고요. 추상적이고 형이상학적인 어떤 묘사보다도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가 더 선명하게 드러나겠지. 일동장유가는 사행을 다녀온 경험을 여기 나와 있어. 뭐라 나와 있어? 생생하게 표현한다 이런 표현 나와 있지. 그 생생한 게 뭔데? 묘사다 이 말이야. 생생하게 표현한다가 묘사를 얘기하십니다. 그에 대한 정서를 솔직하게 드러냈대. 내면 세계를 아주 구체적으로 드러낸다 이런 얘기시겠죠. 화엄부곡은 포착된 자연의 양상에 따라 강호에서에 뭐라 나와 있어?
자족감 이런 표현 나와 있지. 자족감의 뜻이 뭔데? 스스로 자자에 뭐 만족한다. 만족감. 그러면은 여기 있는 보기를 통해서 얘를 좀 용어를 바꿔보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자족감입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겠지. 근데 요 부분 봐봐. 출사하지 못한 선비로서 생활 공간인 향촌에 머물 수밖에 없는 데는 회포 이런 말 나와 있어. 여기다 좀 체크해봐. 우리 아까 전에 못 잡았다. 근데 보기를 통해서 보니까 뭐라 나와? 출사하지 못한 선비로서 생활 공간인 향촌에 머물 수밖에 없는 회포다 이런 말 나와 있지. 그럼 일단 첫 번째, 출사하지 못한 선비야. 그러면 여기에는 화자 확정돼. 뭘로 확정돼? 4대부입니다. 이렇게 확정되는 거 문제 없죠. 아까 전에 여기는 가도 사행을 다녔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아까 전에 임금님 앞에서도 절한다 했으니까 얘도 똑같이 뭐야? 4대부지. 그러면은 지금 여기 있는 서로 다른 두 4대부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외부 세계를 어떻게 인식하느냐 지금 이 얘기 하시는 거야. 근데 잘 봐. 여기 있는 요 4대부께서 아까 전에 소일거리 하는데 아까 전에 뭐라 얘기했어? 초동과 목수가 뭐 한다고 얘기했었니? 웃는다 이렇게 얘기했었지. 맞아? 그러면은 아까 전에 여기 있는 초동과 목수가 웃는다 이렇게 나왔잖아. 초동과 목수가 웃는다 이렇게 나왔어. 그럼 이제 우리 확정 지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웃는 거야? 왜 웃는 거야? 얘 지금 출사를 못했어. 관직에 나아갔니? 못 나갔니? 못 나갔죠. 그러면서 생활 공간인 향촌에 머물 수밖에 없어. 그렇다는 얘기는 향촌이라는 얘기는 우리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죠. 시골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었지. 그러면은 지금 여기 있는 화자께서는 시골에 계시는 상황이야. 시골 향촌에 계신 상황이에요. 출사 못했어. 관직에 못 나아갔어. 근데 초동과 목수가 자기를 보면서 웃는 것처럼 느껴져. 그럼 이거는 실제로 물론 얘네가 웃었으니까 웃었다라고 얘기하는 거긴 한데 어떤 내면이겠어? 넌 아직 재수하지 말고, 재수 절대 하지 말고. 너가 만약 재수하고 있는 상황이야. 너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어. 근데 갑자기 어떤 코끼리 새끼들이 이제 하하하 하면서 웃는 소리가 들려. 그럼 너의 내면 세계. 씨발 왜 웃지? 그렇지 않겠어? 안 그래? 그럼 너가 왜 그런 생각을 갖는 거겠어? 스스로가 현재 지금 대학에 가지 못하고 재수하고 있다라고 하는 뭐 때문에 그런 거겠어? 처음에는 자연을 보면서 어쨌다가 만족감을 가지고 있다가 스스로 뭘 하고 있는 거야? 만족스럽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런 생각하는 거겠지. 맞니? 그러면 여기에서 초동과 목수가 웃는다라는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 뭐랑 똑같은 얘기야? 비웃음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돼? 비웃는다로 바뀐다고. 그러면은 스스로에 대해서 제가 뭐 어휘력이 짧아가지고 말은 잘 못하겠습니다만 보기를 통해서 얘를 다시 읽어보니까 우리가 뭐라고 읽을 수 있다는 얘기야? 스스로가 자괴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하는 거 문제 없지. 맞니? 스스로가 어때? 자괴감을 가지고 있어. 괴로워. 왜? 본인은 아직 뭐 하지 못했으니까. 관직에 나아가지 못했으니까. 가능? 그래서 초동과 목수가 자기 자신을 비웃고 있다 이런 얘기고 그러면은 우리 뒤에 이제 선지에도 나오겠지만은 부어라 이 야인생에 어딘가에 쓸모가 있겠지라는 표현도 우리가 다시 읽어볼 필요가 있겠지. 미리 얘기하자. 부어라 이 야인생에도 어딘가 쓸모가 있겠지. 요 표현은 그러면은 왜 이렇게 얘기한 거겠어? 제가 단어가 짧아가지고 이렇게밖에 말을 못하겠어요. 너가 재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 너가 여기 딱 와. 어디 스터디 카페를 딱 가고 있어. 근데 저기서 어떤 잼민이 새끼들이 막 이러고 있어. 물론 너한테 손가락 자는 건 아니야. 근데 네가 그렇게 느낀 거야. 세계의 자화한 거지. 씨발 새끼들 이러면서 막 가고 있어. 그러면서 너가 스터디 카페 문을 탁 열고 들어가서 이제 여기 자리에 탁 앉아. 아휴 됐다 씨부라 이거 재수생활 하는 것도 어딘가 다 쓸모가 있겠지. 무슨 마음으로 얘기한 거겠어? 네 글자. 정신승리. 인정? 정신승리야. 물론 나도 그랬어. 난 삼수했잖니? 삼수하는데 이제 정말 나중 가가지고는 거의 대인기피증까지 생겼어.
내가 결정적으로, 이제 더 이상 하면 안 되겠다 딱 생각했던 게, 세 번째 수능 끝나고 나서 집에서 이제 짜장면 시켜 먹는데, 짜장면이랑 탕수육을 이제 집에서 가족들이랑 같이 시켜 먹는데, 그때는 이제 배달의 민족이 이제 크게 발달했던 시기가 아니었어. 2015년이었단 말이야. 근데 그때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저기 중국집으로 이제 전화를 걸어가지고 이제 배달을 시켰는데, 그때 이제 배달원이 지금이야 그냥 배달의 민족 시키면은 문 앞에 두고 와주세요 하면은 그냥 가져오면 되잖아. 근데 그땐 비대면 배달이 없었단 말이에요. 무조건 대면으로 했어야 돼. 카드 결제도 없었고 현금 결제였단 말이야. 근데 그때 이제 그 중국집 배달부 아저씨가 이렇게 헬멧 쓰고 와가지고 철가방을 이렇게 탁 내려오는데 진짜 나도 모르게 도망가게 되더라고. 냉장고 옆에 이렇게 숨었어. 이러고 있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와, 나 진짜 이러고 더 있으면 나 진짜 마탱이 가겠다 싶어가지고 그때 내가 딱 그만뒀거든. 내가 그때 했던 생각은 뭐겠어. 아휴, 됐다. 지난 1년 동안 열심히 했잖아. 어딘가 다 쓸모가 있겠지. 라고 뭐 하는 거야? 정신승리 하시는 거야. 이해돼? 뒤에 가서 한 번 더 나올 거예요. 이거 봐봐. 취향이 반영된 자연물로 구성한 개성적 공간에서의 긍지를 나타낸다 이런 말 나와 있어. 어떤 게 취향이 반영된 거야? 취향이 반영되었다는 얘기는 개인의 어떤 내면이 투영되었다 이런 얘기죠. 내면이 투영되었고요. 또 취향이란 말 나와 있으니까 다른 말로 이거 뭐겠어 또. 개성입니다 이렇게 읽으시는 거 문제 없겠지. 그러면 이 개성이 반영된 자연물 어디 나와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거죠. 층성류 고3에 여기에 나타나 있는 거지. 그래서 개인의 무엇이 나타나 있다. 개성이 드러나 있다 이런 얘기 하시는 거죠. 그래서 나와 있네. 개성적 공간에서의 긍지를 나타낸다. 만족감과 자족감이다 이런 얘기 하시는 거겠지. 되니? 1번. 가는 배가 나뭇잎처럼 파도에 휩쓸리고 하늘에 올랐다 떨어지는 것 같다라고 해서 대풍을 겪은 체험을 생동감 있게 드러낸대요. 생동감 있게 드러내는 거 문제 없죠? 2번. 화암의 풍경이라 인정할 만한 것이 너뿐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 너뿐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에서 자신이 기른 화해로 조성한 공간에 대한 무엇을 드는다? 자긍심을 드는다 이런 표현. 얘가 이제 너뿐이잖아요. 3번이요. 육선에 탄 사신단이 만물이 격동할 만한 군악을 들으면서 떠나는 데 주목해 경험에 대한 관심을 드러내고요. 나는 꼬이고 틀어진 모양으로 가꾼 식물에 주목해서 외부 세계에 존재하는 사물에 대한 관심을 드러낸다. 4번. 배에서 신세를 생각하는 모습으로 사행길의 복잡한 심사 이런 말 나와 있지. 아까 전에 우리는 썼습니다. 신세를 생각하는 모습, 이거 뭐였어? 두 글자. 성찰이었죠? 그래서 여기 사행길의 복잡한 심사, 왜 복잡한데? 아이고,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냐? 이런 얘기 하고 있었던 거지. 그러면 왜 복잡해? 처음에는 뭐 했어? 요 항구를 떠나는 거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고, 지금 현재 이렇게 살아가는 거에 대해, 배를 타고 있는 거에 대해서 불안감도 느끼고 있고, 두려움도 느낀다, 이런 표현들 가능하시겠지. 그럼 좀 어려운 말 쓰면은, 복잡하다, 다른 말로 뭐예요? 입체적이다 이렇게 하시는 거 문제 없지. 근데 잘 봐. 뒤에 봐봐. 청산에서의 삶에서 느끼는 요거 첫 번째, 두 번째 이거요. 청산에서의 삶에서 느끼는 자랑스러움이 있냐가 먼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 자랑스러움을 야인생애로 표현했냐. 두 번째 요게 있냐 이 얘기지. 그럼 우리 얘기해 볼래? 얘가 지금 느끼는 자랑스러움은 어디에서만 먼저 발생돼? 여기에서 먼저 보이는 건 문제 없죠. 자신이 갖고 온 자연물로. 근데 여기서 아까 전에 우리 보기를 통해서 보니까 여기 있는 초동복서 웃는 건 뭘로 우리가 다시 읽을 수 있어? 비웃는 거다 이 말이지. 맞아? 그래서 두어라. 이렇게 사는 것도 어딘가 쓸모가 있겠지 라고 얘기하는 게 정신승리라고 우리가 감상을 했잖아.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자랑스러움이 아니고 뭐라고 얘기하셔야 돼? 자괴감. 그리고 아까 우리 읽었지. 야인생에서 야인이 뭐였어? 아까 제가 적어드렸죠. 뭐였어요? 떠돌아다니는 삶. 왜 그러면은 본인을 야인이라고 표현한 거야? 지금 여기는 화자 어떤 사람이니까? 출사했어 못했어? 못했지. 못하고서 어디로 왔어? 시골로 왔지. 그러니까 본인은 원래 어디 있어야 되는데? 관직에 있어야 되는데 향촌에 왔으니 스스로를 뭐라고 생각했다 이 말이야.
야인이다 이렇게 생각했다고. 그래서 아까 내가 정치, 정계 얘기했던 이유도 그래서 그래. 정치에 있던 사람이 떠나서 만약에 본인이 살던 곳으로 돌아와. 그러면 무엇이 되었다? 자연인이 되었다. 또 다른 말로 야인이 되었다 이런 얘기. 내가 그래서 그때도 한번 얘기했을걸? 자연에 관련해서 얘기했을 때 대통령이 만약에 대통령직에서 이제 끝나고 임기가 끝나고 본인 살던 데로 돌아와. 그럼 뭐라고 한다고 했어? 자연인이 되었다 이렇게 쓴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지? 그 얘기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요. 두 번째. 겸양의 태도를 나타낸다 이런 표현. 우리 1.0 할 때 우리 했었어. 산상의 노래 할 때 기억나? 사슴꽃 기억도 안 난다 야. 쌀이순을 사양하라 기억나니? 거기서 사양이 뭐였어? 양보한다. 그럼 일단 요 양은 뭐라고 하는 거 견적 나와? 양보다라는 거 견적 나오지. 그럼 여기는 겸은 뭐겠어? 겸은 뭐겠어? 겸비하다 할 때 겸 말고요. 너가 하는 겸 하나밖에 없어. 이거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은 겸양의 태도라는 얘기는 겸손하면서 양보한다 이런 얘기거든? 겸손하면서 양보한다 이런 얘기야. 그럼 생각을 해보자. 지금 얘가 겸손하면서 양보하냐 이 말이지. 겸손은 그러면 뭐예요? 내가 이렇게 물어볼게. 겸손은 뭐야? 겸손이 뭐예요? 야, 좀 겸손해서 봐. 무슨 얘기야? 스스로를 높이지 말고 뭐 하란 얘기니? 낮춰라 이 말이지. 그러니까 이런 거지.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보고 와가지고 아이고 고 선생 요새 뭐 잘 나간다며? 아유 아닙니다. 저 그냥 동네 강사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뭐야? 겸손이죠. 근데 내가 진짜로 만약에 막 입에 풀칠도 못할 정도로 막 라면 부셔가지고 3일 먹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해봐. 실제로도 그랬지만은. 그럼 누가 와가지고 아유 고 선생 잘 나간다며? 이래. 아니요? 저 먹고 살기도 바빠요. 라고 얘기하면 이건 겸손이니? 겸손이 아니야. 그건 팩트야. 이해돼? 저 먹고 살기도 바쁩니다. 이건 팩트라고. 그럼 겸손이 아니라고. 얘도 지금 어때? 관직에 나아갔어? 못 나갔어? 못 나갔지. 근데 아휴 두어라. 야 인생에도 어딘가 쓸모가 있겠지. 지금 이게 스스로에 대해서 아유 나는 뭐 여기 있어도 괜찮아. 난 야 인생이 괜찮아.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지금. 내면세계가 뭐야 지금? 자괴감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절대 겸손도 아니고 양보도 아니야. 얘네? 다 아니라고. 자랑스러움도 아니고요. 겸손과 양보도 아니다. 이 얘기. 가능? 그래서 답은 4번 되신다. 이 얘기지. 아마 9평에 한번 이런 거 나오지 않을까? 아, 25도로 했더니 또 덥네. 돌아버리겠다. 5번이요. 가는 집으로 돌아와 한가하게 지내며 성대를 누리는 삶에 대한 뭐 나와? 만족감, 안도감 이런 것들요. 양육풍에 감화하여 뜻대로 소일하는 강호의 삶에 대해서 뭐 한다? 자족감을 드러낸다 이런 표현 나와 있지. 그러니까 초동이랑 목수가 손가락질 하기 전까지만 해도 어땠어? 만족감이 있었고 자족감이 있었다 문제 없지. 그런데 어떻게 됐다는 얘기야? 갑자기 비웃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어? 마탱이 가버렸지. 두어라. 이 생에도 어딘가 쓸모가 있겠지. 이런 얘기. 가능? 이제 우리 슬슬 작년 수능부터 쭉쭉 봅시다. 우리 이제 뒤에 나와 있는 게 전부 다 이제 작년 수능, 그 다음에 작년 국평, 그 다음에 재작년 수능, 25학년도 수능, 26학년도 수능, 26학년도 9월 모의평가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어. 그래서 우리가 방점을 찍고 달려갈 곳은 작년 수능이에요. 가보자. 어저 저기 가는 저 사람아 네 행색을 보아하니 군사도망 너로구나 이런 말 나와 있죠. 이거 기억날란가 모르겠다. 그 송민국 내신 때 했니? 감녀 을려 했던 거 기억 안 나? 저기 가는 저 각시 어디서 본 듯 하더이고 어와 너로구나 무슨 일 있니? 물어보니까 저는 사실 하늘에서 선녀였는데 임께서 저를 미워해가지고
하계로 내려보냈습니다. 억울해 뒤지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달이라도 되려고 합니다 하니까 을려가 그러지 말고 비가 되어서 창문에 내리치거라 했던 거 기억 안 나니? 나한 기억. 아니, 배우지 않았어? 왜 분명히 배웠어. 거기서 그 학습활동이나 아니면은 선생님들이 맨날 그런 얘기 할 거야. 감녀와 을려의 대화적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런 얘기. 기억나? 있나? 배웠어, 우리. 왜냐면 나도 그 많이 가르쳤거든. 잘 봐, 일단 첫 번째요. 지금 여기 화자 계세요. 화자가 어이구 저기 가는 저 사람 좀 보쇼 이렇게 되어 있어. 어떤 사람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저 사람이라고 그냥 적어놓을게. 저 사람아 네 행색을 보아하니 군사로부터 도망치는 너로구나 이런 말 나와 있죠. 그럼 우리 이렇게 얘기하자. 우리 베이스캠프 문학편 할 때도 얘기했었어요. 여기 있는 화자가 발화자다라고 한다면은 여기 있는 저 사람은 뭐가 되는 거야? 듣는 사람이니까 뭐가 돼요? 청자가 된다. 문제 없지. 맞니?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잡아야 되는 건 뭐야? 여기 있는 저 사람한테 뭐 하고 있어? 말을 건네고 있다 이런 얘기지. 가능하시겠죠? 말을 건네고 있다. 허리 위로 볼짝 쉬면은 대적삼이 긴만 남고 허리 아래로 굽어보니 헌 장방이가 노닥노닥 이런 표현 나와 있지. 이거 무슨 얘기예요? 그만큼 여기 있는 저 사람이 군사로부터 도망치니까 행색이 어떻다? 남루하다 가능하지. 만신창이어졌다 이런 얘기 가능하시죠. 그래서 여기 있는 저 사람 같은 경우에는 행색이 지금 남루해요. 이런 표현도 알고 있어. 고전소설 할 때 좀 나올 거야. 그냥 거지꼴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직관적으로 하세요. 거지꼴이다 이 말이지. 그러면서 여기 이제 막 노닥 이런 표현도 나와 있죠. 이것도 우리 했다? 무슨 표현? 음성, 상징어. 기억나시죠? 곱장할미 앞에 가고 전태발이 뒤에 간대. 뭐 다리를 쩔뚝쩔뚝 거리고 있고 허리가 굽은 할머니다 이런 얘기인데 모른다 칩시다. 우리 기억이 날랑가 모르겠지만 노트르담의 꼽추 아세요? 옛날 엄청 프랑스 소설인데 그 노트르담 성당에서 종치는 종치기인데 허리가 이렇게 굽은 기억 모르다 칩시다. 허리가 굽었다 이 얘기야. 몰라도 돼. 전태발이 모른다 칩시다. 곱장할미가 앞에 가고 전태발이가 뒤에 가요. 근데 지금 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는 몰라도 현재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어 이 사람들. 어디로부터 도망치는구나. 군사로부터 도망치는구나. 요 정도는 가능하시지.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저 사람을 비롯해가지고 어디가 있어? 전태발이 곱장할미 이런 사람들 전부 다 지금 도망치고 있습니다. 요 정도는 가능하실 거라고요. 전부 다 도망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십리하루길을 하루에 가니 몇 리 못 가서 엎어지겠다 이런 말 나와 있어. 1리는 400m인데 몰라도 되고 십리길을 하루에 가니 몇 리 가서 엎어질 거야. 왜? 여기는 할미랑 여기는 전태발이 어때?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이거든. 이래? 내 고을의 양반사란 타도 타관 옮겨 살면 천이 되기 상사여든 본토 군정 싫다하고 자네 또한 도망가면은 일국일 또한 인심해 뭐 이런 말 나와 있어요. 천천히 가보자. 내 고을에 양반 사람이 있어. 여기 있는 화자 그러면 지금 양반 사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보니까 추측컨대 4대부인 것 같아. 근데 뒤에 더 읽어보자잉. 타도 타관을 옮겨 살아. 그러면은 천이 되기가 상사야. 상사란 얘기는 무슨 얘기야? 우리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잖아. 불상사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지 않아? 불상사가 무슨 말이에요? 야 이거 불상사인데? 이거 무슨 얘기야? 상시대기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 상시대기 하면 무슨 얘기야? 예? 24시간 상시대기 무슨 얘기야?
보통 이제 콜센터나 아니면은 이제 뭐 고객센터 이런 거 되게 많잖아. 24시간 상시대기. 항상 뭐 하고 있다. 기다리고 있다 이런 얘기지. 그러면은 내 고을의 양반 사람이 다른 곳으로 옮기고요. 또 다른 어떤 지역으로 옮겨 살게 되면은 처하게 되는 게 항상 있는 일이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본토 군정이 싫다 하고, 군정이라는 얘기 우리 지난 시간에 독서 주문하면서 했던 거 기억나시죠? 군역, 천역 기억나지? 그런 게 싫다 하고요. 자네 또한 도망을 쳐버리면은 일국 일토. 일국이란 얘기는 몰라도 뒤에 보니까 일토란 말 나와 있어. 봐도 그냥 무슨 뭐 나라인가? 뭐 토지인가 봐? 그러한 인심에 근본을 숨겨 살려 한들 어대간들 면할송가 무슨 얘기니? 선의적 표현인 건 당연히 아시고요. 무슨 얘기야? 근본을 숨겨서 살려고 한다 한들 그것을 숨길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얘기야. 그럼 바꿔 얘기해봐. 이거 무슨 얘기야? 야, 내가 아는 사람도 여기저기 막 옮겨 다니려고 했어. 이거 싫어가지고. 그런다고 한들 어떻게 돼? 천하게 되는 거는 매한가지야. 왜 천하게 되는데? 생각을 해봐. 하긴 너는 뭐 이렇게 옮겨 다녀본 적이 없겠구나. 저는 많이 옮겨 다녀봤거든요. 학교 말고요. 지역을요. 집을 막 옮겨 다녀봤단 말이야. 막 고시텔도 살아봤다가, 기숙사도 살아봤다가, 그 다음에 이제 뭐 옥탑방에도 살아봤다고 했었단 말이지. 졸라 힘들어. 왜? 아니, 적응하는데 한 세월이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 그런 말 있지. 집 떠나면 개고생이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죠. 그 말이 왜 나왔겠어? 옛말엔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집 떠나면 그냥 개고생이에요. 나 혼자 산지 10년 넘었는데 아직도 개고생하고 있어. 천이 되는 게 상사란 말이야. 모든 게 다 힘들어요. 그래서 근본을 숨기려고 살려고 한들 어디 간들 면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야. 그럼 얘기해볼래? 지금 여기에 있는 화자의 내면 세계 얘기해보세요. 떠나지 말고 뭐해라. 정착해서 살아라 이런 얘기지. 그럼 바꿔 얘기해. 지금 여기 있는 화자는 뭐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야. 여기는 청자한테. 도망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이해되니? 여기 있는 화자께서는요. 도망치지 마.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봐봐. 차라리 이거 봐보세요. 뭐라 나와 있어? 너가 살던 곳에 아무렇게나 뭐해라. 뿌리 박혀라 이런 얘기 나와 있지.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정착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럼 굳이 좀 말을 만들어 보자면은 정착을 뭐 하고 있다? 권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시겠지. 되니? 7, 8월에 인삼 캐고 9, 10월에 돈 피를 잡는데 이것도 우리 했다? 추 7월 이런 얘기 했던 거 기억나시죠? 제가 그때도 보여드렸습니다. 기억나? 이거 뭐였어? 7월인데 가을이야. 이상하잖아. 내가 그때 이거 뭐라 얘기했어요? Please remember, please. 추 7월 뭐였어 이거? 내가 1.5개월이나 2개월 더 하면 된다라고 얘기했었어. 음력. 야, 고전에서 무조건 음력이야. 이래니? 고전에서 무조건 음력이에요. 예외 없어? 그럼 저기 있는 7, 8월도 몇 월을 얘기하는 거야? 음력 7, 8월을 얘기하는 거야. 그럼 플러스 1.5개월이나 2개월 더 해봐. 넉넉하게 잡고 몇 월? 9월? 앤드 10월을 얘기하는 거야. 이해되니? 여기는 7, 8월, 음력 7, 8월이야. 그럼 여기에 있는 9, 10월도 뭐예요? 음력 9, 10월이야. 그럼 양력으로 바꾸면은 얘는 몇 월? 9월이나 10월 얘기하시는 거고요. 여기도요. 음력 9, 10월이니까 더하면은 11월이나 12월 정도 되는 거겠지. 그러니까 9월이나 10월에는 농작물들을 수확하는 거니까 뭘 캐는 거고, 인삼을 캐는 거고, 11월, 12월에는 당연히 이제 담비 애들, 이제 막 들짐승들 있잖아. 걔네들 잡아가지고 가죽을 잡아서 공채 신역을 갚은 후에, 공채 신역의 말 몰라도 여기는 역이라는 말은 우리 이제 알 수 있어. 구역, 천역, 뭔가 어떤 나라한테 세금을 내는 것도 얘기하는 거겠지. 그걸 갚은 후에 나머지를 두었다가 함흥, 북청, 홍원, 장사 돌아들어 잠매할 때 후한값에 팔아내어 살기 좋은 넓은 곳에 가사전토 다시 사고 살림살이를 장만하라. 다 몰라도 요건 알 수 있지. 전토라는 얘기는 알 수 있죠. 뭐예요? 밭전자, 흑토자 얘기하는 거지. 여기는 집가자 얘기하는 거, 여기는 사는 우리 축사할 때 그 사야. 이래?
그러면은 견적 나오지. 계속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야? 여기 있는 저 사람들 보고서 무슨 얘기하는 거야? 야, 도망치지 말고 차라리 너 살던 데 가서 살아가지고 9월, 10월에는 파밍하고 11월, 12월에도 담비 새끼 하나 헌팅 해가지고 모피가죽 하나 획득한 다음에 그걸로 세금 내고 그리고 나서 남은 돈으로 뭐 하란 얘기야. 집을 마련하고 밭을 마련해라. 지금 이런 얘기 하는 거야. 떠나지 마라. 이런 얘기 하는 거지. 부모 처자 보존하고 새 즐거움을 누리려무나 이런 말 나와 있어. 그랬더니 뭐라 얘기해? 어이구 생원인지 초관인지 이런 말 나와 있지. 이거 뭐예요? 뭐라 얘기할래 이거? Come on, come on. Come on, man. Man? Come on. 뭐예요? 화자가 말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뭐 하는 거야? 너무 아니야. 할 수 있어요.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어와 생원인지 초관인지 그대 말씀 그만두고 이내 말씀 들어보고. 무슨 얘기니? 저 사람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화자의 말을 듣고 뭐 해? 답하고 있다 가능하니? 맞아. 그럼 견적 나오죠. 생원인지 초관인지 이런 말 나오시니까 여기 있는 발화자는 원래 무슨 사람이구나. 사대부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는 건 문제 없지. 맞니? 여기 있는 저 사람은 당연히 평민이고요. 그러면 우리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을 건네고 응답하고 있으니까 이거 무슨 구성? 무슨 적 구성? 말을 주고받으니까 무슨 적 구성? 대화, 자신감을 가져, 뭐, 어때? 가능? 그래서 우리 대화체 이런 얘기 했던 거 기억나시죠? 이거 봐봐. 아이고, 그대 말씀 그만두고, 이내 말씀 들어보시오. 이 내 또한 간민이라 갑산의 백성이야. 백성이라는 얘기 나오니까 평민이라는 거 확정되고요. 이 땅에서 생장하니 크고 자랐으니 이때 일을 모르겠습니까? 다 압니다. 우리 조상 남쪽 양반 진사급제 계속해서 금장호패 빗기차고 시종신을 다니다가 시기인의 참소를 입어서 변방으로 쫓겨왔대. 그럼 이분 어떤 분이야? 백성이긴 한데 도망 다니고 있는 거 보니까 이분 원래 출신 성분이 어디예요? 이 조상님들. 양반이었다는 거 견적 나오지. 근데 양반이었는데 시기 질투를 받아가지고 변방으로 쫓겨났고요. 국내 변방 이 땅에서 7, 8대를 살았대. 그러면 이때 당시 대충 60살 살았다 치면은 7 곱하기 6가 존나 오래 살았네. 아니 60이라고는 좀 그런가? 한 3, 40으로 해야 되나? 200년 살았네요? 와우. 그러면은 대략적으로 여기 있는 평민이 한 2, 300년 동안 그러면은 쫓겨와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다 이런 얘기지. 말 좀 만들어 볼까? 이분 원래 출신 성분이 뭐예요? 양반인데 어떻게 된 거야? 몰락하신 양반이지. 몰락한 양반가의 백성이다 이런 얘기야. 조상덕계 하는 일이 옥중구실 첫째로다. 들어가면 좌수별관, 나가서는 풍원담관, 유사장이 체진하면은 체면보와 사양터니. 아이고 슬프다. 여기 이제 뭐 장이나 체지나 이런 것들, 장이는 유사 이런 것들 이제 관직 얘기하는 거고요. 체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땅을 얘기하는 거야. 아이고 애슬프다. 내 시절에 원수인의 모해로서 군사전정 된단 말인가. 내 한 몸이 뭐예요? 헐어나니 이런 말 나와 있지. 그럼 이거 뭐니? 과거에는 어땠는데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지금은 어떻단 얘기예요? 박살나서 뭐 하고 있다는 얘기야? 도망치면서 군역을 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 하시는 거지. 되니? 좌우전후 수다 일다가 차차 충군 되었구나. 여기 있는 충은 충성할 때 충이 아닙니다. 근데 여기는 군만 딱 봐봐. 그럼 이거 무슨 얘기겠어? 현재는 뭐 하고 있구나. 군역을 하고 있는 대상입니다. 이런 얘기지. 조상제사 이내 몸은 할 일 없이 매여 있고 시름 없는 야 했다 이거 이건 해야 돼요. 우리 규원가 할 때 했잖아 이거.
내가 그래서 올해 6평이 더 나왔다고 얘기했잖아. 붙였으면 이거 뭐라 그랬어? 붙였으면 제가 이거 뭐라 얘기했어요? 에이. 씨름이 없는 게 아니라고 얘기했지. 한 단어로 얘기했죠. 이거 바꿔 얘기하면 뭐라고 했어? 씨름이 있다. 걱정과 근심이 많아 맥이 없다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 요거 그럼 씨름 없는 친족들은 무슨 얘기야? 걱정과 근심이 많아 맥이 없었던 자신들의 친척들은 자취도 없이 전부 다 뭐 해버렸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이런 얘기하는 거지. 왜? 몰랑양반이 됐으니까요. 이해돼? 여러 사람 모든 신역 내 한 몸에 모두 모았대. 왜? 이때 당시에 다 도망쳐버리니까 그거를 모든 사람한테 다 몰빵쳤다 이런 얘기지. 그럼 견적 나오죠? 지금 현재 이 평민들이 도망가고 있는 이유가 뭐야? 자기네들의 어떤 군역이나 이런 것들이 부담되면 다 도망쳐버린다고. 한국사를 그래서 나는 공부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공부해줘. 야, 솔직히 2주면은 그 이다지쌤 그 있잖아. 이다지도 쉬운 한국사 해가지고 뭐 8시간 만에 끝내기, 4시간 만에 끝장내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해. 이때 당시에 그래가지고 이 향촌 공동체가 점점 와해돼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뭐 우리 이제 지난 시간도 했었지만은 뭐 송량 뭐 이런 것들 기억나시죠? 노비들 막 풀어주고 이런 것도 있었잖아. 그게 이제 전부 다 조선 후기에 있었던 건데 이때 당시에도 사람들이 세금이나 이런 것들 내기가 싫으니까 막 도망들을 간다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평민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물론 다 아실 필요는 없지만은 알고 있으면 편하니까요. 향촌 공동체가 와해돼가고 있다 이런 얘기야. 향촌 공동체가 와해돼가고 있다. 가능하시겠죠? 그리고 나서 향촌 공동체가 와해됨에 따라서 세금을 다 이 사람한테 몰아줘 버린다고. 그럼 못 버티겠죠, 당연히. 한몸 신역, 삼량, 오전, 돈피, 두장, 우법이래. 돈피 아까 전에 우리 그 담비. 12사람 없는 곳을 합쳐보면 46량. 해마다 마타무니 석숭인들 당할 소냐. 무슨 얘기야? 부자인들 당할 소냐 이런 얘기지. 그럼 바꿔 얘기해. 이건 뭐예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런 얘기 하시는 거겠지. 그래서 세금을 부담하기가 힘들다 이런 얘기죠. 그럼 견적 나오네. 지금 여기 있는 저 사람께서는 왜 이렇게 응답하는 거야? 여기 있는 사대부가 알지도 못하는 새끼가 뭐 한다고 입터냐 지금 이러고 있는 거지. 그럼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거 문제 없겠죠? 맞니? 그리고 얘도 봐보자. 녹양방초 언덕에 소먹이는 아이들아, 앞내 고기 뒷내 고기를 몽땅 잡아내서 다래끼에 넣어주거든 네 소 궁둥이에 얹어다 주렴 이런 말 나와 있죠. 그럼 얘도 그냥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보자. 여기 화자 계세요. 화자 계세요. 여기 있는 화자가 뭐하고 있어? 녹양반초 언덕에 소를 먹이고 있는 아이들을 보고 있습니다. 언덕에서 소한테 염을 먹이고 있는 애들을 보는 거야. 그러면서 똑같이 뭐하고 있어? 말을 건네고 있습니다. 가능하시겠지?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건네는 거야? 야, 앞에 있는 내과 있는 고기, 뒷내과 있는 고기를 싹 다 잡아줘. 그래서 바구니에다가 넣어주면은 니네 소 궁둥이에다가 얹어다가 주렴. 그럼 내가 가져갈게.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랬더니 뭐라 얘기해? 아이고, 우리도 서쪽 밭에 일이 많아서 바삐 가는 길인데, 아이고, 전할 수 있을란가 없을란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지. 아니? 그럼 봐봐. 지금 여기 있는 화자가 4대분지 누군지는 몰라요. 작잠 이상의 녹양밤초 언덕이니까 뭔지는 몰라. 근데 여기 있는 아이들께서 또 응답하고 계세요. 그러면 역시 얘도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야? 대화적 구성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시는 거겠지? 맞니?
그러면서 이제 뭐 고기나 이런 것들 관련해가지고 물고기 잡아가지고 갖다 줘라. 이런 얘기 하고 있으니까 뭐 내용상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 28번 가보시죠. 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대꾸 표현으로 외양을 묘사해서 대상의 처지를 드러냈는데 대꾸 표현? 나와 있던 것 같기도 하고요. 확인해보자. 허리 위로 볼짝 시면 배짝성 긴만 남고 허리 아래 구보보니 헌잔방이 노닥노닥 이렇게 나와 있지. 그게 뭐야? 대꾸다 이 말이죠. 그래서 대꾸 표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잡아야지. 의미가 비슷한 게 아니고요. 문장 구조가 유사한 거야. 문장 구조가 유사해야 돼. 됐니? 문장 구조가 유사하다. 그래서 외양을 묘사해서 대상의 처지를 드러내. 그래서 아까 여기 잡았죠? 행색이 뭐하다, 남루하다 이렇게 잡았던 거 기억나시죠? 행위의 실행을 가정한다. 어디 나왔는데? 만약에 도망치지 말고 뭐해라. 음력 얼마였죠? 기억도 안 난다, 야. 7, 8월? 그 다음에 음력 9, 10월에 열심히 파밍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담비 가죽 팔아가지고 먹고 살아라 이런 얘기였잖아. 그 다음에 여기, 근데 뒤에 보니까 여기 뭐 나와? 부정적 전망 이런 말 나와 있네? 부정적 전망 어디 나오는지 확인해보자. 저 기억 안 나요. 자네 또한 도망하면 19일토한 인심의 근본을 숨겨 살려는들 어대간들 면할 쏜가? 뭐 이런 표현 나와 있죠. 도망가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망한다 이런 얘기지. 3번이요. 의문의 표현을 사용해서 상대의 행적. 일단 의문의 표현인 거는 우리 확인했었어. 설이다 이런 얘기를 확인했었죠. 근데 상대의 행적에 대해 의심한다. 스택트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얘기죠. 4번. 과거와 현재를 대비하여 악화된 처지. 어디 나왔는데? 아까 전에 여기 있는 저 사람, 간민이죠, 얘 사람이. 간민. 요 간민이 어땠어? 과거에는 어땠는데, 잘 먹고 잘 사는데, 현재는 어떻다? 힘들다, 이런 얘기. 몰락한 양반이었다, 이런 얘기 했었죠? 그래서 악화된 처지 보여주고 있고요. 구체적 수치를 제시해서 감당이 힘든 현실. 아까 맨 마지막에 뭐였죠? 어딨니? 한몸 신역, 삼량 오전, 돈피 2장, 그 다음에 무슨 12사람 없는 구실 합점은 46량 이런 표현들 나와 있지, 맨 마지막에. 그래서 구체적 수치를 활용하니까 당연히 감당하기 힘든 현실을 여기 조금 빠져있긴 하지만은 알고 있으면 좋아요. 사실적으로 드러낸다. 선지를 조금 이제 더 선명하게 나타낸다면 이렇게도 나타내겠지. 사실적으로 드러낸다. 29번. 인삼캐라 이런 얘기였고, 고기는 파밍해가지고 나한테 다오 이런 얘기였었죠. 1번. 기억을 언급하는 화자. 잘 봐. 기억을 언급하는 화자 누구였어? 얘였죠? 4대부였지? 얘가 2주에 가려는 땅에서 재배할 약재 아니죠? 누가 재배해야 되는 거야, 이거는? 저 사람 보고 해라 이런 얘기죠. 니은을 언급하는 화자가 상대에게 노동의 대가로 주는 보상, 대가로 주는 보상이 아니야? 이거 뭐예요, 그냥. 야, 너네 저기 앞에 있는 고기랑 뒤에 있는 고기 잡아가지고 나한테 줘! 이런 얘기하는 거지, 지금. 노동의 대가가 아닙니다. 상대한테 주는 것도 아니고요. 누구한테 달라는 거야, 이거? 자기한테 달라, 이런 얘기지. 3번. 기억과 니은은 모두 각각을 언급하는 화자가 유흥을 목적으로, 또 이름이야. 곤란해, 이거. 여기 있는 유흥, 우리 뒤에 가서 이제 성삼벽을 할 때 한 번 더 얘기할 거야. 여기에서의 유흥은요, 비슷한 말로 유희가 있어. 즐기다 이런 얘기야. 또 다른 말로 향유가 있어. 됐니? 그래서 요거를 더 쉬운 말로 바꾸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지. 즐거움 이렇게도 나타낼 수 있죠. 또 비슷한 말로 향락 이란 말도 있지. 유희, 향유, 즐거움, 향락 이런 것들. 그런데 이거를 목적으로 구하려는 게 아니죠. 심지어는 화자가 이걸 구하려고 하나? 일단 첫 번째, 여기 있는 화자가 구하는 게 아니고 누가 구해야 되는 거야? 간민이 구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니은은 그렇다 쳐. 왜? 니은은 뭐 하려고 하니까? 야, 고기 잡아줘, 나 좀 갖다 줘라. 이런 얘기 하는 거니까. 유희나 향유나 즐거움이나 향락이나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얘가 아니죠. 가능하시겠지? 4번. 기억과 니은 모두 각각을 언급하는 화자가 획득하려면 상대의 도움이 필요하다. 일단 첫 번째, 기억 같은 경우에는 인삼은 여기는 간민 보고 캐라는 거잖아. 그래서 일단 기억 해당 안 되고요.
니은은요, 누구 보고 해달라? 아이들 보고 해달라 이런 얘기니까 상대의 도움 필요하겠지. 5번이요. 기억과 니은은 모두 각각을 언급하는 화자가 보기에 뭐 했으면 좋겠다? 상대가 했으면 하는 행위. 기억 같은 경우에는 뭐 정착하는 거. 얘는 정착하는 걸 얘기하는 거고 정착할 때 재배하기를 원한다 이런 얘기고요. 니은 같은 경우에는 물고기를 잡아와 달라 이런 얘기하는 거지. 물고기를 잡는 행위. 요거 얘기하시는 거겠죠. 되셨죠? 읽어봅시다. 30번. 그러니까 지금 현재 트렌드 자체가 좀 이래. 트렌드 자체가 조선 4대부의 어떤 성리학적 가치관도 묻고, 동시에 이런 식으로 약간 대화체 구성, 그러면서 중세에서 근대로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한 좀 특이한 점들을 계속 물어보고 있어. 조선 후기의 가사나 사설 시조 계속 나오죠. 뭐 나와? 조선 후기 나오지. 가사나 사설 시조에는 입장이 다른 발화자가 등장하는 대화체를 사용해서요. 작중 상황을 마치 극의 한 장면처럼 나타낸다 이런 표현 나와 있어. 그럼 요 표현이 뭐야? 극의 한 장면이라는 얘기는 생생하게 나타낸다 이런 얘기야. 혹은 생동감 있게 나타낸다 이런 얘기입니다. 생생하고 생동감 있게 나타낸다. 극의 한 장면처럼 나타낸다는 얘기는 실제 기출보자 이렇게 나와 있어. 연극의 경우 배우와 관객은 직접적으로 교감하면서 배우는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인물을 연출해 보이고 관중의 호흡을 통해 연기를 한다 이런 표현 나와 있지. 그래서 이런 어떤 연극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직접적으로 사람들과 연극의 주인공들과 그 다음에 관객들이 밀접하게 연관된다 이런 얘기야. 제일 중요한 건 요거죠. 배우와 관객이 뭐 된다? 교감한다 이런 얘기. 이게 어떻게 교감하는데 갑자기 관객이 뛰쳐 들어가가지고 배우님 사랑해요 뭐 이게 아니라 그 정도로 연극이라고 하는 그 무대에 몰입감을 준다 이런 얘기야. 심지어 또 우리 이거 교감이란 얘기 고전할 때도 겁나 많이 얘기했었거든. 연대 유대 조화 기억나? 자연물과 교감하면은 이게 막 풀벌레 이러지 말라고 내가 얘기했었지. 연대 유대 조화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러면 배우와 관객이 교감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배우와 관객이 뭐가 된다? 하나가 된다 이런 얘기야. 이래? 그럼 또 한 가지 더? 어머? 깜짝이야. 발화자가 등장하는 요 대화체는 작중 상황을 극의 한 장면처럼 만들어. 그렇다는 얘기는 서로 다른 두 발화자가 등장해서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이 상황에 뭐 하게끔 만든다는 얘기야. 교감하게끔 만들고 몰입감을 줍니다. 이런 얘기 하시는 거겠지.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요거 전체가 전부 다 뭐란 얘기야? 몰입감을 줍니다. 이런 얘기지. 가능하시겠죠? 교감할 수 있게끔 만든다. 이런 얘기. 그래서 대화를 통해 사실성을 추구한다. 이런 표현도 나와 있지. 사실성 추구가 뭐예요? 사실성이 뭐야? 실제로 뭐 하는 것처럼 존재하는 것처럼 나타낸다. 이런 얘기지. 이렇게 나와. 일상적 대화의 말투를 구사함으로써 시적성을 뭐 한다? 생생하게 묘사한다. 얘도 소는 1935년에 발표된 유치진의 초기 사실주의 극이다 이런 표현 나와 있죠. 그래서 무대 공간을 현실의 일부인 것처럼 나타내고요. 생동감 있는 구어체의 사용이다 이런 표현 나와 있지. 그럼 이걸 통해서 사람들이 뭐 하게 되는 거야? 몰입감을 높이게 만들고 교감할 수 있게끔 만든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여기 이제 구어체란 말 나와 있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말. 그럼 다시요. 대화를 통해 사실성을 추구한다는 얘기는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구어체의 표현도 사용됩니다. 이런 얘기시겠지. 그래서 구체적인 소재와 다각적인 내용으로 그 시대의 삶을 보여줘요. 대화를 통해 잘 봐. 유희성을 보인다 나와 있지. 아까 우리 유희, 향락, 즐거움, 향유 이런 표현이 있었죠. 대화가 논쟁, 의견 불일치 등 의외의 상황으로 전개되면서 재미가 생겨난대. 잘 봐. 이거. 너가 이제 이거를 문제 풀 때 잡았으면은 그레이트인데 이게 사실 이제 니네 입장에서는 조금 힘들 수는 있긴 해.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극단적 예시야. 너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내가 너한테 이제 야 기출문제 열심히 풀어야 돼 이렇게 내가 얘기했어. 그랬더니 너가 왜요? 누가 이렇게 얘기했다 해봐. 내가
어? 이러지 않겠니? 역시 이 미친 똘갱이다 뭐 이렇게 얘기 안 해. 싫은디? 뭐 이렇게 너가 싫은디? 했다 쳐. 그럼 재밌네. 허시암나 이거야. 그게 재미예요. 얘네? 그래서 우리 했었지. 내가 해학할 때도 희화화나 해학 이런 거 할 때도 내가 얘기했었잖아. 야! 너 이 새끼 내가 보자 하니까 보자기로 뭐야? 하면 이게 깔깔깔이 아니고 약간 뭐라 했어? 이러고 얘기했잖아. 이것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실제 보면 이래. 요짤. 재밌네. 재밌어. 이거라니까? 이 표정 보여, 이게? 이게 진짜 막 졸라 즐거운 게 아니고 약간 묘한 표정 있잖아, 약간. 의미심장한 요 표정 있잖아요. 요거 얘기하는 거야, 요거. 이거 봐봐. 때로 등장하는 불완전한 표현은 이러한 작품이 내용 자체보다 대화의 전개 양상에 주목한다 이런 표현 나와 있어. 사실 저 이거 보면 봐도 모르겠어요. 불완전한 표현이 있었나? 뭐 이런 생각 들거든? 잘 몰라. 그럼 뒤에 가서 문제 풀면서 확인해 보시면 돼. 1번. 가의 그대가 자네의 선택과 다른 권유를 함으로써 자네가 풀어낸 사연은 값싼 백성이 겪었을 한 고통을 사실적으로 보여줘. 요거. 어떻게 보여줬는데? 떠돌아다니면서 힘들었습니다. 세금 부담됩니다. 이런 얘기였지. 2번. 가의 인의 말씀, 집안 내력과 사회적 지위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사회적 부조리를 해결하자.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인의 말씀 들어보고 이런 얘기였었잖아. 집안 내력이라는 얘기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 역사. 사회적 지위, 몰랑양반이었다라는 거 얘기하고 있잖아. 근데 부조리를 해결하자, 밥하자 이런 얘기 아니죠. 그대의 말씀과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건 그쵸? 얘는 정착해라. 네가 뭐 알아? 우리 도망가야 돼. 이런 얘기 하시는 거고요. 답은 2번 되시겠지. 3번. 나는 선행하는 화자의 요청에 대해 우리가 선행하는 화자의 기대에 어긋난 대답을 합니다. 선행하는 화자 누구예요? 얘죠. 어이, 고기 좀 가져와줘.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기에 있는 아이들이 뭐라 얘기해? 싫은디? 못하겠는디? 우리 서쪽 그 밭 가야 돼. 밥 봐 임마. 이러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어디로 간다? 의외의 상황으로 간다. 그럼 굳이 얘기를 하자면은 얘가 고기 좀 가져와줘 이렇게 얘기했는데 얘가 싫은디?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면은 어긋난다 이런 얘기 가능하니? 여기 나와있죠. 어긋나다. 다른 말로 얘기해볼래? 어긋나다 동떨어지다 괴리된다 이런 얘기. 그러면은 우리 이런 얘기 해볼 수 있을 거야. 어긋나기 때문에 괴리가 되기 때문에 무엇이 높아지겠다. 긴장감이 높아지고 그럼 긴장감이 높아지니까 주목 강조하게 된다. 문제없지. 그래서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대화의 전개 양상이 뭐한다? 주목하게 된다 이런 얘기. 가능하시겠죠? 그래서 대화가 의외의 상황으로 펼쳐진다 이런 얘기도 가능하시겠지. 되셨죠? 4번. 나의 선행하는 화자가 고기를 누구에게 주라고 하는지 명시하지 않아서 불완전한 표현이 됐대. 그쵸? 본인 내가 맥락상으로 놓고 보면 누구야? 본인한테 달라는 소리인 것 같긴 하는데 누구에게 주라고 명시하지 않아서 불완전한 표현이 됐대. 이 작품이 내용보다 대화의 전개 양상에 주목한다. 그쵸? 이게 그래서 요게 요 얘기구나 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겠지. 우리 아까 몰랐다 이거? 보기 봐도 모르면 뭔 소리인지 몰랐어. 근데 선지 보니까 요거 얘기하시는 거였구나 이런 얘기. 나는 5번. 가의 그대는 길 가는 자네를 나의 선행하는 자는 소먹이는 아이들을 불러서 말을 건네고 있어서 작품의 상황이 극 중에 한 장면처럼 보인다. 몰입감을 준다 이런 얘기요. 가능? 좋습니다. 안 어렵죠? 우리 고전은 아마 파이널 때도 거의 안 할 것 같은데 요걸로 끝이야. 우리 앞에서 했던 규원가 그 다음에 1.0에서 했던 거 1.0에서 안 했지 고전을. 규원가랑 그 다음에 기억도 안 난다 또 한거시 팔곡 세트 그거랑 그 다음에 여기는 2.0에 있는 것만 하시고 그 다음에 9월 모의평가 때 고전시가 하면은 볼 게 없어요. 지금 내가 보여준 게 거의 다거든. 그래서 딱 그렇게 볼 게 없습니다. 그냥 지금 내가 계속 똑같은 얘기만 계속 할 거예요. 우리 뒤에 있는 화전가랑 그 다음에 북새우 세트도 마찬가지고 다 똑같은 얘기만 할 거거든. 그래서 일단 잠깐 끊었다가 가봅시다.